이번 아카데미 작품상은 이변이었다 라는 말도 이제는 지겹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 코다 수상에 대해서 아카데미의 수준이 원래 높지 않았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누군가는 아카데미가 아카데미답게 상을 줬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파워 오브 도그가 넷플릭스 영화고,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로부터 시작해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에 이어 파워 오브 도그까지 고배를 마셨다며 넷플릭스 음모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들 중 하나고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아카데미의 승자는 코다고, 아카데미의 주인공도, 아니 주인공은 역시 이 사람인가? 코다는 분명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미라클 밸리에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보다 할리우드 스타일에 맞게 잘 만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딱 그만큼의 감동과 그만큼의 아픔과 그만큼의 가벼움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코다라는 단어에는 중의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청각장애인 부모나 후견인을 두고 있는 청각장애가 없는 아이라는 뜻의 코다이면서 동시에 악보에서 결미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악보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으로 동시에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짓궂은 장난처럼 들리기도, 퍽 멋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장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작품이지만 여전히 작품상 수상작으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리뷰에서 코다라는 영화가 얼마나 뛰어난 영화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영화, 리메이크 작품이면서 동시에 애플 TV 플러스의 작품이기도 한 영화 코다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코다의 이야기는 유려하게 흘러갑니다. 주인공인 루비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소녀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 루비를 제외하면 전부 다 청각장애인입니다. 루비는 그 안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고 학교에서는 놀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루비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씩씩하고 주체적인 여자 캐릭터, 할리우드가 아주 좋아하는 인물상입니다. 정확히는 디즈니스러운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자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렇게 씩씩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 나온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칸토, 마법의 세계의 미라벨은 모두가 마법을 쓸 수 있는 마법사 가족에서 유일하게 마법을 쓰지 못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마치 루비를 뒤집어 놓은 듯한 캐릭터죠.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메이의 새빨간 비밀도 마찬가지의 구성이죠. 설정도 인물들의 세계도 다르지만 디즈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따뜻한 이야기를, 그리고 갈등의 회복을 노린다는 점에서 코다는 지극히 디즈니스럽습니다. 루비의 취미는 노래입니다. 뱃일을 하는 동안에도 루비는 실컷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루비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자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비는 노래에 대한 열망과 마일스에 대한 관심으로 합창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스터 V를 만난 루비는 노래의 재능을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스승인 미스터 V와 약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지만 그리 중요한 대목은 아닙니다. 루비에게 벌어지는 갈등은 결국 가족의 일과 자신의 꿈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아버지 프랭크와 오빠인 레오는 폭리를 취하는 불합리한 조합에서 빠져나와 자신들의 조합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말을 할 수 없는 로시 가족으로서는 더욱 루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루비의 눈앞에는 꿈이 아른거립니다. 줄리어드 음대에 추천하겠다는 미스터 V의 말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보아온 미스터 V의 눈에 루비의 재능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줄리어드에 입학한 후에는 얼마든지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으리라 내다본 겁니다. 애초에 합창을 처음 배우는 루비에게 줄리어드를 권할 정도라면 루비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애초에 노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리듬감이 뛰어난 힙합 음악만 듣는, 아니 느끼는 로시 가족에게 있어서 루비의 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가족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가 나는 거죠. 루비 없이 배를 탔다가 다가오는 해안 경비선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사단이 나고 만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루비는 꿈을 포기하려 합니다.
자꾸만 레슨 시간에 늦는 루비 때문에 미스터 V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고요. 결국 영화는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면서 동시에 뭉클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들 앞에서 펼치는 학예회에서 루비는 멋지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루비의 가족들은 예쁘다, 잘 어울린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렬히 호응하고 있지만 정작 노래는 들을 수 없는 상황. 영화는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루비의 공연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가운데 노래와 연기를 펼치는 루비의 모습을 멍하니 보는 것. 그 적막이, 그 무음의 상태가 가슴을 저릿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루비의 노래가 끝났을 때 주위에서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하는 엄마의 모습은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루비와 다른 친구들이 노래를 부를 때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모습 또한 이 비극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루비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고 그런 루비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진동을 느끼는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박수치는 루비의 노래를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진동이라도 가까이에서 느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가 지니는 힘이고 감동의 집약체일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영화의 갈등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길게 이어지는 엔딩 크레딧 같은 내용이죠. 좋은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볍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이야기죠. 원작인 미라클 벨리에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원작과는 가족의 일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오빠로 변하면서 동시에 오빠의 역할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버전에 비해서 성적인 뉘앙스와 장면이 좀 약해진 대신 할리우드 스타일의 희망찬 분위기가 더해졌습니다. 미라클 벨리에의 리메이크 작품으로서 원작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완성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원작에 미치지 못하지만 또 원작보다 나은 지점도 있어 보이는 거죠. 문제는 이 이야기가 지닌 감동과 장점이 명백한 만큼 단점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영화의 갈등은 그 깊이가 얕고 디테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운 만큼 담긴 의미가 적은 편이고 영화의 막바지에 벌어지는 판타지는 그냥 언급하기 싫을 정도로 자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루비가 당황하는 상황에 갑자기 구세주처럼 학교 교사인 미스터 V가 나타나서 피아노를 연주해주고 루비는 노래하며 수어 동작까지 추구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스터 V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장면에서는 아무리 영화라지만 하는 말을 또 해야 했습니다. 거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이학성이 단상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이점은 미스터 V는 자기가 걸어가면서 자기도 줄리어드 출신이라는 둥 변명을 해댄다는 점이고 이학성은 동료 수학자가 대신 말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유치한 장면이라는 거고요. 이야기가 지나칠 정도로 뻔하고 얄팍하다는 점도 지적해야만 할 겁니다. 갈등은 너무 쉽게 봉합되고 줄리어드 오디션 장면은 그저 사족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루비와 마일스의 풋풋한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때로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싱그러움이 느껴졌지만 그 한순간으로 끝날 뿐입니다. 마일스의 분량은 그저 루비를 이끌어주고 루비의 부모님이 관계를 맺는 소리에 놀라 학교에 소문을 내는 정신나간 짓을 하는 정도로 끝날 뿐입니다. 그 갈등도 루비의 통 큰 이해심으로 회복되기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루비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태도도 아버지가 루비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 이후로 너무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할리우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죠. 오디션 시간에 늦지 않게 달려간다는 그 특유의 클리셰. 물론 계속해서 좋은 점은 짚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분량이 너무 적기는 했지만 오빠인 레오가 루비에게 화를 내며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해주는 장면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루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장면은 좋았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나아지려고 노력한 장면들도 보입니다. 물론 음악도 좋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 나온 곡들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에밀리아 존스의 가창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더군요. 루비의 가족으로 나온 배우들의 연기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배우들은 실제 청각장애인들입니다. 할리우드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였다면 당연히 비장애인 배우, 전문 배우가 장애인을 관찰하고 그걸 연기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코다는 실제 해당 장애를 가진 배우들을 캐스팅했고 이들의 연기는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비록 에밀리아 존스는 실제 코다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노력은 분명 칭찬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된 부분이고 배우 트로이 코처의 나무 조연상 수상도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죠. 이렇게 장점도 많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희망찬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로 이 영화가 훌륭한가? 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리메이크 영화로서 미라클 밸리에를 압도하는 작품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가볍게 해결되는 갈등 구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진행, 후반부의 뻔한 클리셰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코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작품이 바로 그린북입니다. 제91회 아카데미 작품상에서 크게 논란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91회 아카데미는 작품상 후보에 블랙팬서가 노미네이트 된 것 자체만으로도 공격을 받아야 했지만 그건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죠. 그린북은 작품상으로서의 자격 시비는 물론이거니와 영화 내에서 다룬 돈 셜리와 토니 발레룬가의 관계가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품 외적 논란은 그렇다 치고 그린북 역시 뛰어난 작품임에는 틀림없는데도 이러한 논란이 나온 이유는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라는 작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거르고 그린북을 선택하는 아카데미의 지향을 생각해보면 코다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압도적으로 수상하리라 예측했던 파워 오브 도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드라이브 마이카는 애초에 논외였고요. 아카데미의 선택을 받기에는 결이 잘 맞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아카데미는 많은 수의 회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만큼 아카데미의 선택에 다소 의문이 남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코다는 평범하게 볼만한 괜찮은 영화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무수히 있었던 그런 영화 중 한 편입니다. 연출도 촬영도 그다지 대단할 것이 없는, 시간이 지나도록 남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영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끄럽고 또 여러 논란으로 점철된 아카데미는 코다를 선택함으로써 아카데미의 시상식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연출력과 날카로운 이야기로 무장한 파워 오브 도그나 할리우드식 대작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준 듄이나 혹은 하마구치 류스케가 하루키 소설의 완벽한 영화화를 보여준 드라이브 마이 카에 비해서 코다가 가진 거라곤 영화가 착하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는 그 착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작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공개석상에서 시상을 위해 나온 코미디언을 폭행한 배우에 대해서는 당장 체포를 하기는커녕 그 배우가 상을 받을 때 기립박수를 치는 것이 아카데미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코다에서 보여주는 착한 메시지조차 빛이 바래는 것 같지만요. 착하고 따뜻하고 바람직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 코다에 대한 재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취향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작품일 거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작품이 다른 영화들을 넘어서는 작품성을 갖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다는 좋은 작품이지만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으로서는 좀 심심한, 특히 최근 수상한 작품 중에서는 더 심심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